자, 국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대위 밴드 리더 이동우입니다. 구정이 끝났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늦었습니다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정 때는 좀 포근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바람도 많이 불고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2019년도 전반기 농지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훼손지 정비 사업에 농지법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한다든가 아니면 접수를 하더라도 농지법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겠다든 뭐 이런 어떤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수정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전, 구정 전에 농지법 소송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 두 명이 변호사한테 직접 연결을 하면 농지법 소송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금액이 좀 더 저렴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농지법 소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몇 가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지법 소송은 꼭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송사는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농지법 소송 그냥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죠. 농지법에 걸려있는 분들은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원상복구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회원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농지법 소송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농지법 소송뿐만이 아니라 개특법이든 농지법이든 소송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원상복구하는 게 가장 좋다. 즉 암에 걸리면 암을 완치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암에 걸린 상태에서 생명을 연장시킬 필요성은 없겠죠. 그래서 농지법 소송은 꼭 하는 것보다는 원상복구할 수 있으면 원상복구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그 전에는 훼손지로 빨리 넘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훼손지 넘어가는 게 약간 불투명해졌어요. 물론 이건 반드시 남양주시나 국대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농지법 소송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은 소송을 안 하는 게 최고다. 농지법 소송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대부분 변호사는 승소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농지법,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겠다는 이 농지법 소송은 변호사는 승소하는 게 목적, 그리고 주민들은 승소도 좋지만 만약에 승소를 못했을 때는 집행정지를 받아서 시간을 버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전이나 답에다가 축사를 지었는데 그리고 준공이 나고 건축허가가 났는데 거기다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20% 계속 부과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변호사분들이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거고 그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법원에서 집행정지 받아들여지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 농지법을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준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법에서 판단했을 때는 농지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승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해서 시간을 버는 게 가장 주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농지법 소송 중이신 회원들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별걸 다 궁금하십니다. 네. 협회에서는 농지법 소송 중이신 회원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글쎄 저는 뭐 그냥 기억으로 대답을 할게요. 한 150에서 한 200명 정도가 현재 농지법 소송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대위협회에서 왜 소송에 관여하나요? 이 협회에서 소송 관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협회에서 이권이 있는 것들을 관여하는 순간 협회는 망가지고 협회는 회원들의 신임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과 2년 전, 3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가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가처분을 하면 농지법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가처분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당시에 유기농가에 전화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협회에서 활동을 안 할 때였으니까요. 일반 회원이었을 때니까 집행부 있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제 저도 유기농가에 확인을 해보니까 가처분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라는 남양주 직원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무적으로 사무국장이 어느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 모두 가처분을 시키는 이른바 그 법무사 변호사의 영업행위 같은 그런 모양새를 떼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고 협회가 불신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처분은 농림축산부의 그 애교에 따라서 가처분을 해도 뭐 이행강제금은 부과된다. 이러니까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협회가 이게 뭐냐라는 어떤 직접적인 항의보다는 대부분 불만을 가지면 협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어떤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소송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게 저희 국대협회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협회는 소송 어디까지 관여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회는 소송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변호사 연락처 주세요. 그러면 또 저희들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변호사 3명의 전화번호를 다 주고, 그러면 또 회원들이 물어봅니다. 어느 변호사가 낫습니까? 어느 변호사로 할까요? 뭐 또 추천해달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협회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밴드에서 변호사가 직접 질문하고 답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또 회원들이 직접 인원수를 모아서 변호사하고 직접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회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움직이는 협회가 너무 관여를 하지 않는 것도 책임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그 농지법에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10명이나 20명이 모이면 거기에서 대표를 뽑습니다. 반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동기가 만들어지면 거기까지, 협회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민이 모인 10명, 20명이 변호사 프로필을 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의 실적을 달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이 변호사가 어떤 활동을 했냐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우리가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그 동기가 변호사를 직접 선택을 하고 직접 변호사와 프리젠테이션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협회는 오해받지 않을 것이고, 또 주민들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협회에서는 3명의 변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외부에서 좋은 변호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을 하고, 그 변호사가 좋으면 그 변호사한테 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명 아닌 변호사가, 3명 외에는 절대로 뭐 우리 협회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떻든지 좋은 변호사 있으면 언제든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소개를 해주시고, 또 좋은 변호사가 오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일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변호사 언제든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헌법소원이라든가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변호사, 더 큰 어떤 법무법인 이런 상당히 우리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장님이나 그리고 또 저나 아니면 또 이 소송을 받고 있는 우리 한재국 위원이나 변호사를 1대1로 만나서 밖에서 오해받는 식사를 함께 한다든가, 무슨 향응을 뭐 제공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소개비를 뭐 따로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영상 앞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송할 때 주의사항 말해주세요 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체톡을 만들고, 또 거기서 반장을 뽑고 대표를 뽑아서
이제 그 계속해서 변호사가 체크를 해야 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회사 홈페이지 만드는데 디자이너가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회사에서 만드는 것처럼 또 건축을 할 때 설계사한테 의뢰를 하지만 설계사가 다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분명히 화장실을 이쪽에 넣고 싶다. 뭐 2층에는 고를 좀 이렇게 하고 싶다든가 내가 쓰고 싶은 건축을 만들 때 설계사가 건축주의 어떤 생각을 많이 접목을 시키는 것처럼 소송도 그렇습니다. 변호사한테 맡겨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체크해주고 훼손지 정비 사업이 언제 나오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달라든가 그 과정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줬으니까 수수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또 모였을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이번 기회에 소송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그래도 좀 나는 좀 불안하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좀 참여를 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뭐 지금 아래 공지에 나가는 그런 모임에 나오셔가지고 의견을 좀 물어봐 주시고 또 같은 주민들이 같은 입장에 대해 처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변호사 만나시기 바랍니다. 국대의 협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밴드 리더 이동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